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답답한 거 뭐 특검만이 아니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도 만만치 않은지 이 최동석 인사처장, 야, 이분도 정말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취임하시기 전에 막말한 거 지금 하나씩 터져 나오는데, 네. 자, 민주당 안에서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봅니다. 저분이 어떻게 취임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분이 아니, 이제 예. 강원도 분이고 저희 또 분이에요?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그 제가 동문회 활동에서는 전혀 뵌 적이 없는 분이고, 네네. 제가 약간 첫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 자, 인사혁신처장인데, 예. 자, 문재인 정부 그 전 정부부터 해서 인사혁신처장은 점점 이제 60년대생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수가 지나니까 그 해당 연수에 맞는 분을 임명을 하는 게 정부 주요 공직인데, 예. 근데 그 저분이 56년생이세요. 음. 갑자기 몇 년 전으로 역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혁신이고 인사적인 문제인데, 저는 뭐 그런 문제부터 또 저분이 인사적인 업무는 많이 해왔는데 뭐 이런 인사적으로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드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라 말했냐면, 문재인, 조국, 이낙연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면,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된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에게는 뭐라 말했냐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도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 이재명 정부에서 혁혁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욕했고, 예. 그 전 사람들의 것도 욕했고, 그러면 누구한테만 칭찬했냐? 오로지 이재명한테 뭐 하늘이 낸 사람이다. 뭐.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거는 뭐 예. 진짜 낯간지러워서 뭐.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다. 헌법을 바꿔서 20년 동안 집권해야 된다. 아,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형수 욕설에 대해서도 예. 삶이 고달퍼서 그렇지 우리가 전후 맥락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형수와 욕설을 주고받는 게 국정원의 공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국정원이 무슨 공작을 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보니 이런 겁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이 예. 한참 여러 가지, 지금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부터 여러 가지 형수 욕설이나 본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예. 심지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실명제가 아니라 비실명으로 해서 투표를 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예. 유치장에 잠깐 있었다가, 물론 그때 판사가 유창호 판사가 갑자기 영장 기각을 해서 그랬지만, 예. 그 정도로 나름 민주당 내에서 고초를 겪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근데 아마 이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갔던 발언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안심의 위안을 삼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 명은 있네. 나의 멘탈을 지켜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있었네. 이제 걸쳐보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모시는 건가요? 내가 저 사람을 어딘가에 앉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뭐 장관급이나 더 좋은 자리도 앉힐 수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통과를 못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안 되는 자리 중에 가장 어울리면서 앞으로 내가 정권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해서 인사혁신처장에 앉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언행이 약간 논란이 되었던 분들은 예. 근무를 하면서 저게 또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요. 드러나기 마련이 되면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떠한 언행으로 또 논란거리가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욕했고 이재명을 찬양했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좀 무시 발언을 많이 했죠. 우리 특히 청년들, 2030 청년들 네. 이준석 지지한다고 지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네. 이준석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또 뭐 김문수를 지지한 41%는 우매해져서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저런 분 앉혀가지고 정말 뭐 협치가 되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분위기도 하고, 예.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에너지를 못 내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김문수 후보자를 지지했던 41%의 국민들에게 정치 우매하기 때문에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이준석을 지지했던 2030들도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와, 저런 사람을 앞으로 국회에 계속 불러주면서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이 일을 할 텐데,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라도 약간 좀
임명을 했으니까 임명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는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 강선우가 이부자리 잘 깔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장관 될 뻔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부자리 예. 잘 깔아가지고 네. 국회의원 되고 거기다 이제 장관까지 될 뻔했던 거고요.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 좀 힘들 때 강선우는 이재명이 단식할 때 이부자리 깔아준 거고 이분은 이제 이재명이 정말 저 힘들 때 말로 이재명의 말로. 마음을 예, 갖다 이렇게 따뜻하게 예. 푸근하게 네. 품어주는 바람에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그런 자리를 지금 받는 건데 강선우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까명까명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모든 문제들 예. 이게 아마 여론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신고센터나 어허. 그 고발 혹은 아니면 제보센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연신 저기에 대해서 그 언론이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니 하는데 인사혁신처라는 그러한 자리는 신입 공무원들이 왔을 때 공직자의 마음을 품고 왔을 때 처음 인사혁신에 대한 교재, 그러니까 그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연수원의 그 교육이 행정법, 행정학 이런 게 아니라 강사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인사혁신처와 가치관을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을 강사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강사로 보내면 그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해서 노량진이나 뭐 신림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수받으러 딱 왔는데 그 강사들 강의를 한 달 동안 듣잖아요. 예. 세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럼 세뇌가 되면서 민생지원 회복구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미국은 우리의 적이구나. 이거 뭐 일본도 적이고 미국도 적이고 북한은 그렇게 주적이 아니네? 라는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그것이 다음에 공직사회에 본인이 공직 일을 하면서 녹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좀 더 이제 좀 날카롭게 좀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정말 국회를 향해서 지금 날카롭게 싸우고 있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노총인데 지금 민노총이 국회를 점거하고서 노란봉투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그런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좀 쟁점이 되는 게요. 노란봉투법 자체가 원래 그 민노총에서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거 완전 최악의 그 법률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윤석열 네. 정부에서 계속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도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여당인데 이 상태로 통과시키면은 기업들이 너무 반발할 것 같아. 네. 살짝 좀 누그러뜨렸던 모양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민노총이 원한 대로 좀 통과시켜고서 이렇게 지금 국회를 갖다가 점거하고 농성을 좀 벌이고 있다는 그렇죠. 거 예. 하던데요. 자, 이 상황 지금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막 청구서가 지금 날아들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지금 양국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방송장악법이라고 하는 그 방송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 악법들이 다 통과되면은 정말 진짜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의 네. 그 산업 근간 자체가 사실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급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면서 예. 양곡법 같은 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관세 협상 앞두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양보할 것이냐,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문제가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양곡법에 대해서도 타격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예. 민노총은 지금 한마디로 그거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펜앤마이크에서 저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드렸죠. 예. 쉽게 설명하면 그거입니다.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 있는 사람에게 노조 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와중에 노조원이 노동조합이 손해를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건 예. 뭐냐? 삼성이 있으면 그 하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하청이 있잖아요. 예. 맨 아래 하청이든 중간 하청이든 내 위에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삼성한테 바로 갈 수 있다. 삼성 공장에 가가지고 바로 노동쟁의를 할 수가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예. 요것을 내가 대통령이 따로 정하겠다라고 해서 규칙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안이 올라온 거예요. 예. 저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본인들이 정부가 돼서 보니까 예.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나라 말아먹게 생겼구나. 예. 이제 그걸 장난이 거죠. 아니구나라고 예. 생각이 들면서 유예 기간이 6개월인데 그것도 1년으로 연장을 한 거고 플랫폼 노동자라 그래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네네. 뭐 하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옛날 이거 해외는 이제 우버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겠다. 예. 라는 것이고 또
이게 뭐 노조원 자체가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말고 다른 도 청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당초 안보다 당초 평소에 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통과해야지.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불과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이 외쳤던 안하고 너무나 다른 안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정말 정부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전에 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때 보수가 거대 여당일 때는 예. 저렇게 정부 안에 대해서 나오면 산업계나 경제계랑 얘기할 때 정부 안이 말을 바꾸면 그래도 소장파나 뭐 남원정이나 초선 모임에서 어떠한 뭐 토론회를 열던가 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말이 되냐? 이 그 선거 공약을 해놓고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안을 만들자 이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좀 많이 당해서 했죠. 그 거대 여당에서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아무런 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국체제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냥 그 비명 행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재명 정부 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뭐라도 좀 말을 하면서 사실 진짜 노동부 장관으로서 내가 민노총에서 대표도 하고 그 위원장을 했죠. 위원장하고 나왔으면 이러면 저는 노동부 장관 안 하겠습니다. 사퇴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안에 대해서 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부 안이 맞지라고 하면서 8월 4일 날 일단 통과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노총은 이제 주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저기 그 파란색 정부 안의 두 번째 줄에 예. 향후 규칙 등에서 별도로 논의. 법으로 안 하고 규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게 법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막 논의해서 투표하는 게 법이고 규칙이라는 거는 대통령 혹은 노동부 장관 영어로 할 수 있는 게 규칙인데 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김영훈 장관이 시켜가지고 민노총을 주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지휘 범위 너네가 노동조합 위에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정할게 라고 해서 이건 여기까지야. 야, 삼성 본사는 못 가. 삼성전자의 두 번째 공장까지만 갈 수 있어. 이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거기 하청의 범위를 그거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국회법에서는 그 노란봉투법에서는 그냥 포괄적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만 더 강화가 되는 거다. 대통령이 노동계를 더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다. 민노총이 제대로 통수를 맞았군요. 네, 맞는 것이고 대통령은 반대로 똑같이 저걸 가지고 산업계를 옥죄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산업계 좀 들어줄까? 네, 들어줄까? 야, 너 이거 들어주는데 괜찮겠어? 삼성, LG, 뭐 하나, 현대자동차, 야, 너네 본사 공장으로 직접 갈 수 있게 내가 대통령령을 낼게.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국무회에서 땅땅땅 하면 바로 통과됩니다. 바로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할게 라고 하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노동계와 산업계를 싸움을 붙였다가 뗐다가 내 편으로 누가 표를 누가 더 많이 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누가 더 많이 낼 거야.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든 거예요. 예. 저 약간 노란봉투법보다 조금 더 희한하면서 그 정부의 권력을 좀 늘려주면서 아주 이상한 법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과 국회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희한한 법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재명 마음대로 독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노란봉투법 안에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노총이 야, 우리의 권한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 이재명이 지금 뺏어가고 있다. 모두 다 지금 국회로 몰려가자. 국회에서 원하는 대로 통과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국회를 점거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8월 4일 통과한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저러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예전부터 한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야,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시행규칙 시행령으로 정하자라는 그러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내리는 거는 대통령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근데 저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정부가 띡 갖고 왔는데 민주당도 아무 얘기 안 해. 국민의힘도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민노총은 속만 부글부글 끓어. 산업계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 요러한 지금 이 형국이고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게 되네. 앞으로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다 대통령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군사기밀 요하는 곳, 야 이거 대통령이 정하자. 뭐 혹은 뭐 야 그거는 법은 바꿔야 될 거예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북 전단 날리는 거, 야 대통령이 정하자. 뭐 이런 모든 걸 다 대통령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저렇게 딱 만들어지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이 그 상위법을 갖다가 똑바로 제정해, 민노총 말대로 제정해줘,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예. 업계별로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조선업계는 그것도 가능하죠. 예. 허용하는데 자동차 업계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 대통령 마음이라니까요. 대통령 예. 마음으로 업계별로 그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무서에 품목이 있으면 그 품목별로 허용할 수도 있고 어허.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쪽으로는 참 머리가 잘 돌아간다. 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희한합니다. 네. 댓글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강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뭐 계속해서 민노총이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지금 뒤통수 맞고 국회를 점거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이 막말 파문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관세 협상이 코앞인데 지금 여기저기 진짜 광란의 칼춤을 휘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 영리까지 그 군사기지까지 털어버리는 그런 막가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 특검의 문제점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재밌게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